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생산 요소의 면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보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인적 영역에 대해서 면세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 보험 영역의 면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업법상 금융 보험 영역은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 대부업도 면세를 하고 있죠. 전당포업이나 환전업 등도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채무보증이나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 일임업의 경우에도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보험업자 외에 사업자가 주된 사업의 부수에서 제공한 금융보험 영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영업 대금 이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가지고 비영업 대금 이익을 받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업법상 면세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일부를 과세로 전하는 거 있습니다. 복권이나 입장권, 상품권이나 지급명 주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행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판매하는 영역은 이것을 그대로 판매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지만 대행 용역을 해가지고 대행 용역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세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기업 합병이나 기업 매수에 이제 중개, 주선 대리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의 대여 용역입니다. 이거 건물이나 특허권 등이죠. 이거에 대해서 대여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단지 기계나 이런 거 시설 대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를 하고 있죠. 리스 회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보호예수의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이제 그 귀중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죠. 만약 유가증권이나 아니면 귀중품을 보관해주고 받은 대가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돈을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권리에 이제 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득 나는 수익에 대해서 만약에 배분을 했더라. 그랬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의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험업 계리나 그 다음에 연금 계리 영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법인이 지급보증 영역을 제공한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는 금융이나 보험 영역이 부수적으로 해가지고 지급보증 영역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면세했습니다. 근데 제조업법인입니다. 이것은 과세를 한다는 거죠. 사채업자를 대리해가지고 대부업의 중개 영역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업을 중개를 했습니다. 사채업자 조사를 할 때 그것을 사채업에 대한 이자를 본인들이 수익을 챙기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제3자한테 이득을 돌려주면서 단지 중개만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중개하는 것은 과세입니다. 근데 사채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죠. 제조업자가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가지고 받은 이자는 뭐죠? 비영업 대금 이익이죠. 그래서 이것은 면세가 되겠죠. 토지 취득 관련 대출을 위해서 투자 자문 영역을 만약에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 자문 영역을 제공했으면 과세죠. 과세가 됩니다.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이 제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투자 자문 영역이 1억 원이라 합시다. 투자 자문 영역이 1억 원이면은 세액면세를 1억 원에 대해서 세액면세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 취득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 사업자라 할지라도 토지 관련 매입으로 봐가지고 매입세 불공제가 됩니다. 불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나 인적 영역의 면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그 자체는 부가세 생산 요소로서 면세를 합니다. 근데 토지 임대의 경우는 과세를 하죠. 그 다음에 인적 영역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이 인적, 물적 시설 없이 공급하는 인적 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일신 전속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저술이나 작가, 음악, 무용, 배우, 가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예인의 감독이나 연출, 촬영도 마찬가지죠. 직업운동가나 운동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인적, 물적 시설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적 시설하고 물적 시설이 없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물적 시설은 어떤 사업장이겠지만은, 인적 시설은 만약에 매니저를 둔다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종업원을 둔다지, 그렇게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단지 개인이 이렇게 소규모로 해가지고 인적, 물적 시설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 직급 수당이나 이런 거, 방문 판매 수당 이런 것도 다 면세를 한다는 겁니다. 저작권 사용료도 면세를 하죠. 근데 여기에 개인이 저작권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는 면세를 하지만은 법인이 사업자 등 저작권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는 그것은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것들은 전부 개인이 인적, 물적 시설 없이 공급했을 경우에 면세를 한다는 겁니다. 법인이나 사업장이 일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것은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강연료나 강사료 이런 것도 다 면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 할 것 없이 전부 면세하는 겁니다. 전부 면세. 만약 국선 변호인을 했겠다 아니면 국선 대리인을 했을 경우는 그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전부 면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술 연구나 기술 연구 영역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개인이나 법인 다 면세를 한다는 거죠. 직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혼 상담소는 과세를 합니다. 직업 속에서는 개인이 하든 법인이 하든 전부 면세를 하지만은 결혼 상담소는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견 훈련 영역은 면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견인 사무 영역도 면세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 개인이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개인이 인적 물적 시설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면세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법인이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경우는 이거는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술인이 운전기사를 고용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면세를 하죠. 자, 인적 시설이 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과연 인적 시설에 해당되냐? 운전기사는 인적 시설에 안 됩니다. 예술인이 만약에 매니저를 고용해가지고 만약에 인적 영역을 제공했더라. 매니저를 이 매니저는 인적 시설에 해당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건 인적 시설에 해당돼가지고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만약 직업 소개서를 운영했다. 이것은 면세라 했죠. 직업을 소개해 주는 데니까 국가적으로 이런 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제조업체에 인력 공급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제조업체에 인력 공급을 한 개인 자격이죠. 그래서 개인이 입장에서는 면세를 하게끔 되어 있죠. 기타 면세되는 재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조합이 이제 공급하는,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영역과 그 다음에 국가 공익단체 등의 무상으로 이제 공급하는 재화 영역에 대해서 면세해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영역에 대해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재화 영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상은 시가를 의미하고 있죠. 시가. 이 앞에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했죠? 실비라 했죠. 실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은 그 대신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할지라도. 우체국 택배나 그 다음에 고속철도 운영 영역, 부동산 임대나 도서 매업, 그 다음에 음식 숙박 영역, 그 다음에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 경우는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제조업 경우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나 지자체, 공익단체에
이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주겠답니다. 이것은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체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지자체 조합, 그 다음에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그것은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표로 보면 만약에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만약에 공급을 하면은 이것은 면세를 해주겠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만약에 유상이나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했을 경우에도 면세를 해주겠다. 그렇지만은 민간 기업체와 만약에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만약에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할 것도 면세가 됩니다. 근데 공익단체가 실비나 무상 공급했을 경우에는 면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무상 공급이면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국가와 공익단체에 만약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데미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다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공급과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국민주택의 공급입니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겠다. 서민 안정을 위해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신축해가지고 만약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부가세. 그래서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자는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변경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면허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 공급은 건설업 면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도 면세해 주겠죠. 단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있죠. 발코니 국민주택 규모 이하도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공급하는데 이것은 발코니 확장 공사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세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 이상이니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취사시설이 없는 겁니다. 각 호실별로 해가지고 취사시설이 없는 겁니다. 없이 기숙만 하고 거기서 숙박만 할 수 있는 장소. 그런데 그런 것은 전체에 대해서 면적을 국민주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가 만약에 국민주택 건축주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과세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건축주가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에 공급했을 경우는 그것은 면세가 되지만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서 한 것은 그것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중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취사시설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개조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면세를 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중주택의 경우는 취사시설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것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상시 주거용으로 만약에 분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는 거죠. 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은 예규에서 많이 이제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업자가 법률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건설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업자가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튼튼하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용역은 만약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본법에 등록한 자가 건설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주로부터 만약에 도급을 받거나 하도급, 그 다음에 제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하도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서 이것은 하도급을 하거나 제하도급을 하더라도 그것은 면세를 하게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용역은 건축사법 등에 의해서 이제 등록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용역도 마찬가지로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건설 용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자가 만약에 건설 용역을 제공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택 분양자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 이것은 면세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분양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세가 된다는 겁니다. 면세가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하면 건설업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가 만약에 국민주택 건설 용역을 제공했더라. 여기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등록을 한 사람이 건물을 지어라.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줬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세가 된다는 거죠. 제하도급도 마찬가지로 면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대해서 건설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니까 과세가 되겠죠.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면세 제도에 대해서 면세 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포기 대상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면세는 국민을 위한 겁니다.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면세 포기 대상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놓고 그 이외에는 면세 포기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영세율 관련 재화 용역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술 연구장치나 기술 연구장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세 포기는 어떻게 하냐? 둘 이상의 사업장이나 종목을 만약에 영위하는 사업자는 선택해서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해서.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면세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세 포기 절차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면세 포기하면은 그 대신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그리고 면세 포기 효력은 사업자 등록 후 거래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세 사업자일 때 매입세 임야서를 받은 것은 그것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 이후에 과세사업자 등록 이후에 받은 매입세 임야서만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 포기 가능 여부는 보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고기잡이라는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출하는 서귀포 사업장을 면세 포기한 경우에 면세 포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강남이나 강북에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 주택임대업을 만약에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수출이나 아니면은
연구개발 그거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허용되고 주택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걸 면세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이 그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서 생선 수출과 야채 판매를 겸용하는 사업자가 생선 수출분에 대해서 면세 포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가능하다 그죠.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면세 포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전체적으로 면세 제도는 국민을 위한 면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일반 서민을 위해서 생활 안정을 위해서 면세 제도를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거 항목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열거 항목이 해당되지 않으면은 과세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